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주역 지산겸괴를 전체적으로 해설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산겸괴는 땅을 상징하는 곤괴가 위에 놓여 있고 산을 상징하는 간괴가 아래에 놓여 있는 모양의 괴입니다. 산은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임금이나 고관대장, 무척 똑똑하고 잘난 사람, 즉 만인이 우러러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땅은 가장 낮은 곳입니다. 매우 높은 존재인 산이 가장 낮은 존재인 땅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모양이 바로 지산입니다. 그래서 지산겸괴는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몸을 최대한 낮춰서 겸양지덕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괴입니다. 그래서 괴 이름에 겸손할 겸자를 썼습니다. 먼저 괴사를 보실까요? 형, 군자, 유종, 형통하다. 군자에게는 끝맺음이 있다. 겸손한 사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사가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군자에게는 끝맺음이 있다고 할 때의 끝맺음은 일의 결과, 성과, 업적을 말합니다. 매사에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좋은 성취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초육효사부터 상육효사까지 모든 효사도 비슷한 맥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초육효사부터 보시겠습니다. 겸겸, 군자, 용섭, 대천, 길. 겸손하고 겸손하다. 군자는 이로써 큰 내를 걷느니 길하다. 겸겸은 겸손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겸손이 몸에 밴 사람이 겸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치세를 떠받친 신하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황희정성과 맹사성인데요. 맹사성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집니다. 맹사성은 어린 시절부터 워낙 똑똑해서 18살에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죠. 그러다 보니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고을의 현감으로 내려간 맹사성이 인사차 그 고을에서 이름이 높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이 없이 그저 묵묵히 찻잔에 물만 따랐습니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맹사성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급하게 밖으로 나가다가 그만 문에 머리를 짚고 말았습니다. 그때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다치는 법이 없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은 맹사성은 그 후 매사에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겸양지덕을 발휘했습니다. 그 덕분에 조정 신료들에게 큰 신망을 얻었고 세종도 그런 맹사성을 중용했습니다. 육이효사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명겸, 정길, 겸손함으로 널리 울려 퍼지니 곧고 길하다. 맹사성이 그랬습니다. 겸손한 인품으로 세상의 이름을 널리 알렸죠. 다음에는 구삼효사를 보실까요? 노겸, 군자, 유종, 길. 애서 겸손하니 군자는 끝맺음이 있고 길하다. 겸손이라는 미덕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끝이 좋고 길하다는 의미입니다. 육사효사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불리 휘겸, 불리하지 않다. 겸손을 발휘합니다. 휘자는 휘두를 휘자로 읽는데요. 겸손함을 휘두른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겸손한 미덕을 발휘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에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무불리, 불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육오효사와 상육효사는 해석에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먼저 육오효사부터 보시겠습니다. 불부이 기린, 이용 침벌, 무불리. 부유하지 않아도 이웃과 가까이 지낸다. 침공해도 나쁘지 않다. 겸손이라는 덕목을 강조하는데 느닷없이 침공해도 나쁘지 않다는 문장이 나오니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일화를 보시면 이 문제의 속뜻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황희는 맹사성보다 더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희가 김종서 장군을 호되게 나무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던 황희가 불같이 화를 내자 맹사성이 물었습니다. 아니 김종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렇게 화를 심하게 내십니까?
그러자 황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선은 앞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조정을 이끌어 나갈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김종서의 앞날을 생각해서 회초리를 들었다는 뜻입니다. 만일 조정에서 황희가 겸손하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인물이었다면 김종서에게 이런 식의 가르침은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갑자기 훅 하고 치고 들어가면 좋아할 사람이 없겠죠. 하지만 황희는 평소 겸손했고 누구나 인정하는 인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과하게 치고 들어가도 통했습니다. 황희의 회초리를 맞은 김종서는 그 후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했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용침벌 무불리 라고 하는 구절은 바로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륙효사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겸, 이용행사, 정읍국, 겸손이 세상에 드러나 울려 퍼진다. 군사를 동원해 읍국을 정벌한다. 군사를 동원해서 이웃을 정벌한다는 것은 겸손과 거리가 멀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황희정승의 사례처럼 겸양지덕으로 인품이 높은 사람의 경우 죽비를 힘껏 뒤둘러서 상대를 가격해도 인간관계에 큰 탈이 나지 않습니다. 노자가 도덕경에서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가장 겸손한 존재입니다. 그런 겸손한 물을 이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역 지산겸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이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